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리버풀 FC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리버풀 FC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1승 3무 1패라는 정말 절정의 성적으로 리그 1위 자리에 올라있는 팀으로서, 심지어 리버풀은 2위 첼시보다는 한 경기 덜 치르고 3위 아스날보다는 두 경기나 덜 치르고도 1위 자리를 지킬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인데다, 최근 공식전 2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는 30년 만에 역대 기록을 세울 정도로 최고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해도 결국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시즌 정말 간절하게 우승을 노리는 대회인 EFL 카라바오컵 4강전 대진 상대도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타이틀 도전에 전초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페드로 포로, 아치 그레이, 라드 드라구신, 제드 스펜스,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디안 클루셉스키, 도미닉 솔랑키, 손흥민 선수까지 역시 워낙에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인 만큼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승리를 이끌었던 라인업이 완전히 똑같이 가동이 되었고, 브레넌 존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최근 폼이 좋은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선발로서 선택을 받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격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FC의 아르넨 슬롯 감독 또한 알리손 골키퍼, 조 고메스, 버질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 도미닉 소보슬라이, 알렉스 맥칼리스터, 모하메드 살라, 코니 각포, 앤디 로버트슨, 라이언 그라벤베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까지 올 시즌 리버풀의 엄청난 시즌의 주역들이 그대로 기용이 되면서 오늘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리버풀 FC를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어느정도 대등한 볼점률 싸움을 가져가면서 전반전 볼점률 수치가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슈팅 숫자 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로 공격 전환이나 전개에 있어서 확실히 리버풀 FC가 토트넘보다는 높은 레벨의 짜임새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많은 에너지 레벨을 소모해온 리버풀 FC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하프라인은 곧잘 넘어왔지만 아쉽게도 공격의 마지막 순간의 패스나 마무리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공격 진영에서 턴오버를 범해 역습으로 계속해서 카운터를 얻어맞으면서 볼점률은 비슷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능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경기에서 극한의 호러쇼를 보였던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 줘도 될 찬스를 리버풀에게 내줬는데, 전반전 2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뜬금없는 패스 미스로 모하메드 살라 선수에게 공을 내주면서 위협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했고, 전반전 9분에도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환상적인 얼리 크로스를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침투해서 마무리한 것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전반전 16분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을 제드 스펜스 선수가 두 차례나 막아낸 데 이어 전반전 17분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친 뒤 시도한 슈팅으로 골대를 맞히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초반부터 리버풀에게 찬스를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역시 이번 경기에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잘 접근했기 때문에 리버풀을 위협할 만한 찬스들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전반전 15분 우측면에서 디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볼을 잡아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으로 침투를 했지만 오른발 크로스 능력이 없는 디안 클루셉스키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리지 못했고, 전반전 2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도미닉 소보슬라이 선수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소보슬라이 선수의 손으로 막는 동작이 파울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리버풀을 상대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토트넘은 전반전 23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환상적인 얼리 크로스를 이어받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환상적인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리버풀에게 리드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리버풀은 전반전 35분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을 달려 들어오던 알렉스 맥칼리스터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고, 토트넘으로서는 전반전 시점에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0대2로 끌려가는 도저히 쉽지 않은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40분 순간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완벽한 찬스를 잡은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 득점을 터뜨렸고, 토트넘은 1대2의 스코어로 따라잡으면서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막판 또다시 역습으로 인해 수비 라인이 허물어 지면서 도미닉 소보슬라이 선수에게 추가골을 허용, 전반전을 1대3이라는 스코어로 마치게 되면서 다시금 두 골 차의 리드를 따라잡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토트넘 하스퍼의 전반전 경기력은 볼점률만 비슷했을 뿐 공격 전개나 볼 간수, 패스워크나 조직 등 모든 면에서 리버풀에게 밀린 경기였는데, BBC 해설위원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3년 11월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이후 토트넘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팀이 전반전에 3골 이상을 실점한 경기를 치렀으며 2007년 마티뉴얼 감독 이후로는 홈에서 이런 상황을 두 번째로 겪은 감독이다. 야유가 알고 있다. 전반전에 2대1의 스코어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토트넘은 수비를 더 잘해야 한다. 리버풀은 전반전에 뛰어났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너무 잘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유럽에서도 최고의 팀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전반전에서 너무 훌륭했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안 좋은 의미로 역대 기록을 세웠으며 토트넘 하스퍼가 못한 것보다는 리버풀이 너무 잘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에도 리버풀을 상대로 전혀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추격에 실패를 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54분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을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실점을 허용, 무려 1대4로 스코어가 벌어지고 말았고 60분에는 도미닉 소보슬라이 선수와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완벽하게 토트넘 하스퍼의 수비 라인을 홈으로 뚫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리버풀과의 이번 경기를 무려 1대5의 스코어로 뒤처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는데요. 그나마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71분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띄워준 것을 대한 쿨셉스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단 이번 경기 스코어를 2대5까지는 따라잡으면서 3골 차이로 격차를 좁혔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83분 브라노 존슨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3대5로 따라잡는 득점을 터뜨리면서 더 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85분 루이스 디아즈 선수에게 또다시 실점을 허용하면서 리버풀과의 이번 경기를 3대6이라는 대량 실점 참패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리그 11위 자리까지 떨어지는 좋지 못한 순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사이드 쪽으로 벌리는 움직임을 가져갔음에도 동료 선수들이 공간 패스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있었고 특히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한 롱패스에 실패를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면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 자체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칠 수가 없었고 평점 6점대의 평범한 성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최근 좋은 흐름이 리버풀이라는 1위 팀에게도 통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경기였지만 역시 리버풀이라는 상대가 현재 부상 공백이 심각한 토트넘이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물론 아쉬운 패배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워낙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잊고 다음 노팅엄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카라바오컵 4강전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점은 토트넘에게는 정말 아쉽고 암울한 대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